어수선하게 하지 마봐. 하자. 거기 587번이요. 아 이거 한 거 어디예요? 그 위에 문제요. 아 진짜요? 자, 587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해를 갖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이 야 이게 지금 문제 자체는 위아래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위아래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냐면 둘 다 위에 건 당연히 그냥 풀면 되고요. 얼마냐? x가 있고 그 다음에 3k-1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두 번째 건 인수분해가 되죠. 2하고 k로. 2보다 크냐 k가? 작냐? 몰라요가 맞지? 알았죠? 뭔 말이야? 이 녀석도 지금 문제가 있어. 얘도 문제가 있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럼 3k-1하고 k하고 누가 더 크냐? 3K 몰라요. 이게 지금 다른 뭐 있나요? 3k-1 뭐 이런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준이 2가 있고 k가 있고 그 다음에 3k-1이 있거든. 그럼 얘네들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상태가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잠깐 보자. 해를 갖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쵸?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근데 얘는 사이에 있는 거야. 얘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 둘은 잠깐 볼까? 그냥 일단 적어보자. 3k-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오른쪽 갈 거 아니야. 이거는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지. 자, 그 다음 봐 이제.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 2하고 k 중에 누가 더 크냐? 모르지만 사이에 있는 건 맞지. 그럼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면 이렇게 되냐? 아 잠깐만. 채워져 있지.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래야 해가 없는 거 아니야? 노란색하고 하얀색의 공통 부분이 없잖아. 이래야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가 2인지 k인지는 모르니까 쪼개서 풀면 되겠지.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시 여기가 3k-1이고 나 끝까지 안 풀 거야. 집중해라. 그리고 다시 여기가 뭐가 있냐? 이렇게 있고 다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k하고 2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렇게 나는 거고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2하고 k를 봤을 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같아도 상관은 없어. 이게 지금 k하고 2하고 꼭 달라야 된단 말이 있어 없어? 문장 봐봐. k하고 2가 달라야 된단 말이 있어 없어? 그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 k하고 2가 달라도 되는지 아니 달라야 되는지 같아도 되는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하고 3k-1이 겹치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둘이 같더라도 해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이해됐니? 나머지 고민할 필요 없겠네. 됐냐? 자,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정리하시고 해설은 아니 답은 너희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많은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도 k가 3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거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괜찮냐? 이렇게. 됐죠? 사진 찍으려면 찍으시고 메모하시려면 메모하시고 나는 각수의 대소관계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 헷갈립니다. 알았죠? 어렵냐? 아니요. 근데 잠깐 생각 안 나면 틀립니다. 야 제발 사진 찍을 때 남 빼고 찍어. 제발. 선생님 맛 찍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유튜브 있잖아요. 네 이거 공개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긴 한데 집에 가서 내 얼굴 보면서 웃지 말고 공부를 하시라고.
뻘짓하지 말고. 그 주한이 특이잖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88입니다. 588, 야, 588 별표 해놓고 메모 꼭 해놔, 이거. 너희 우리 이미 집합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그쵸? 배우긴 했죠? 배우긴 했죠? 배우긴 했죠? 그래서 집합 배웠을 때, A교 집합 B가 전체 집합이면 A도 전체 집합이고 B도 전체 집합이어야 됩니다. 혹시 이 말은 이해되냐? 집합의 개념으로 그냥 생각해봐. 이제 밑에 부등식으로 다시 이야기할 건데 다시 잘 봐. A 교집합 B가 전체 집합이야. 교집합이. 그럼 교집합은 뭐야? 공통 부분이지. 공통 부분이 전체 집합이 나오려면 A도 B도 다 전체 집합이어야 되겠지. 요 말 이해되지? 잠깐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유. 그래. 부등식이 다음에 뭐라고 써있는 골드 사수. 모든 실수. 자, 봐라. 아니야. 해가 모든 실수라고 돼 있지? 자, 해가 모든 실수라고 돼 있어. 근데 얘는 뭐냐? 연립부등식이지. 그럼 이 연립부등식이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했는데 해가 전체가 나와야 돼. 아니야, 이거를 나중에 잊어버린다니까. 지금 딴 생각하지 마. 해가 모든 실수인데 연립부등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해를 구했는데 그게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공통된 부분이 전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부등식이 모두 다 모든 실수라고 하는 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야, 중요하다겠다. 저기 차려. 이거 메모 잘해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모든 실수를 가져야 되는데 위에 거 잘 봐. 2차 부등식이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야. 이항한 거야.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지. 이렇게. 맞지?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야. 2차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를 가질 거야. 조건이 뭐야? 판별식 대형보다 작거나 같다. 알지? 그러니까 이게 각 부등식별로 알아야 되는 거야. 각 부등식별로. 두 번째 봐라.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 절대값. 2x-a가 있고 그게 3-b인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이 녀석을 확인했을 때 저 3-b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절대값일 때는. 얘가 0, 음수이면 여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아니 근데 저 안에 있는 게 쓰면은 절대값. 아니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그건데 봐, 생각 안 난다. 알았지? 다시 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봐야 돼? 어떤 것도 나오겠어, 당연히. 1차 부등식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성립하는 조건 다 알아놔야 된다고. 알았지? 모든 식에서 여기서는 지금 누구만? 2차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가장 기본이 되는 부등식. 이건 어떻게 되냐?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는 뭐여야 돼? 무조건 0이어야 돼. 개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0이어야 돼. 1차 부등식은. 알았죠? 그리고 B가 0보다 작아야지. 이해됐냐? 이거는 조건 따라 다른 거야. 만약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면 또 달라지지. 이해됐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두 가지. 됐니? 정신 차리시고 봐. 좋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89 보죠. 그 다음 589 보겠습니다. 589번. 589번. 자, 589번 보죠. 야, 589번에 여기가 지금 보면 지금 다 연립 2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이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수분해 무조건 됩니다. 알았죠? 안 되면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식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것이 어떻게 되냐? x-4하고 x 플러스 1이 있죠. 그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당연히 뭐 그냥 수직선 바로 표현하면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라고 여기가 4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뭐 이거 수직선 꼭 그려야 되냐 그러면 나중에 문제 마지막에 해석하고 나서 해야 돼. 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잘 봐. 얘가 중요해.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k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잠깐만. k 플러스 3하고 k 플러스 1하고 누가 더 크냐? 그치. 다시 뭐라고? k 마이너스 1네 미안해. k 마이너스 1하고 k 플러스 3 여전히 k 플러스 3이 더 크지. 그럼 여기서 x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 k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지. 다시 봐. 문장 봐. 정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정수의 개수가 2개야. 정수의 개수가 2개인데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봤을 때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게 되면 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잘 봐.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거든. 이거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야? 이 하얀색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봤을 때 야, 얘들이 이 사이에 있을 수 있지. 마이너스 1하고 4 사이에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 4칸하고 5칸 차이라고 해놨지. 얘는 간격이 몇 칸이야? 4칸이야, 4칸. 여기는 몇 칸이냐? 5칸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k-1이 왼쪽에 있으면 절대 4를 넘어갈 수 없어. 누가? k 플러스 3이. 왜냐면 5칸짜리라서 얘는 4칸이거든. 그럼 이렇게 걸리면 무조건 여기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정수가 2개 있어. 그러면 왼쪽에서 걸리거나 오른쪽에서 걸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걸릴 수가 없지. 왜냐면 4칸밖에 안 되니까.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 이쪽에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0 있고 여기 얼마? 이러면 틀려. 알았지? 아직 왜 틀렸는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왜 안 웃지? 웃어야 되는데. 어허 이런. 그럼 안 돼.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저 새끼지 지금.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k-1이 있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 k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얘가 넘어간다고 안 넘어간다고?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어디? vs. 알아야. 네, 점점 글씨야. 야, 너 핸드폰 내려놔. 너 던져버린다 핸드폰 내가. 좋아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 봐. 그럼 여기서는 누가? k-1이 여기 있지. 그러면 k-1이 뭐 사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있지. 등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에 있어야 되지. 왜? 2개 있어야 된다며. 그럼 얘가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어디에 해야 돼 우리는? 오른쪽에 해야 되죠? 오른쪽에 있을 수 있지. 이쪽에. 자, 이쪽에 있는데 그럼 이번엔 누구야? 여기가 5가 있고 여기에 6이 있겠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k 플러스 3이 있으면 되고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k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k 플러스 3이 있으면 되니까 k 플러스 3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 5하고 6 사이에 있으면 되죠. 등호는 왼쪽에 붙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냐? 이렇게. 대신에 아니야, 말 안 할래. 자꾸 말하면 선생님들이 네,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고민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 그렇게 나오면 되게 귀찮아져. 아셨죠? 근데 이런 날 촬영한 이 영상은 어디서 보여요? 안 봐도 돼. 수업 들으면 되잖아. 내가 유튜브 링크 공유해줬잖아. 거기 이 영상도 있어요? 어? 거기 이 영상도 있어요? 네. 거기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화이트보드에다가 헤드로 풀어주시는 거. 내가 링크 보내준 것 중에? 아닐 건데. 알았습니다. 다시 공유해드릴게요. 본 적이 없어요. 네, 안 봐도 됩니다. 뭐 수업 잘 들었는데 굳이 왜 봐?
자, 됐죠? 아, 그리고 너희들 이거 볼 때 꼭 내 영상 안 봐도 돼. 그냥 패드로 한 문제씩 풀어주는 거 있잖아. 그거 봐도 돼. 자, 가보겠습니다. 590번입니다. 이거 잘 정리해라. 잘 정리하시고. 누차 말하는데 진짜 내가 아니야. 이건 영상 찍으면 안 됐네, 여기랑. 나중에 얘기합시다. 590번 잠깐 보죠. 590번 보죠. 여기 보면, 야,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인데 해가 저렇게 나와도 돼? 점 이렇게. x는 3이라고 하는 거 결국 구간이 아니라 점이잖아.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젠장 이렇게 다 돼 있네. 상수 ABC들 다 구하래. 상상력을 발휘해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냐? 잠깐만. 점에다가 딱 겹쳐가지고. 그치, 잠깐만 미안해. 여기 일단 요거 있어. 여긴 사이고 얘는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럼 너희들의 이거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어디에서? 시험장에서. 뭐라고? 밑에 있는 게 좋대요. 이거요? 그쵸, 이게 답이니까. 아니야. 자, 1하고 2하고 3이 분명히 지금 이게 경계인가 봐. 그 다음에 우리의 해는 1하고 2 사이가 해가 되어야 되고 공통 부분이. 그 다음에 3도 점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저따구로 될까? 1하고 2를 연결하는 게 하나 있고. 와. 아니 밑에 있는 게 좋대요. 뭐라고? C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X 마이너스 3 제곱이 뭐야? 야, 상상력은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하면 가면 되냐? 이건 상상력이야. 왜 그런데요? 라고 하지 말고. 이러면 답이죠. 잠깐 맞나요? 이건 근데 상상력이야. 어쩔 수 없어. 열린 상상력이 부족하면 틀리는 거야. 알았지? 이건 그렇지. 야, 봐. 대답할 때만 하면 안 돼. 그 사람 다 틀린 거야. 땡.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틀리는 거야. 진짜로. 알았지? 지금 이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밑에 거가 뭐야? 밑에 거가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까지고 위에 거가 뭐야?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을 연습을 해봐야 돼. 590번을 보고 저렇게 되는구나. 연습해보고 비슷한 거 나오면 나 저렇게 때려 맞출 수 있어. 라는 거야. 이건 거의 삘이지. 됐죠? 이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해봅시다. 이 정도까지 가시죠. 자, 591번입니다. 개빡칩니다. 왜 개빡칠까요? 나 이거 지워도 되는데, 이제. 봐봐. 잠깐 넘어가 되죠? 좀 빨리 합시다. 조금만 메모해놓고, 야, 너희들이 숙제할 것도 있어야지. 내가 설명만 다 해주면 너희들 숙제할 게 없잖아. 이거 설명해 주셔도 집 가서 지금 까먹어. 그래서 숙제할 게 많아요. 예. 이 문제는 591번은 진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 뭐냐면 2차, 1차, 2차. 그래서 곡선하고 직선하고 곡선이 있는데 봐봐라. 야, 그냥 니들 평상시에 생각을 해봐. 2차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아니 2차 곡선이 있어. 그 사이에 직선이 만약 이렇게 있으면 요 직선은 몇 개나 있겠냐? 그치. 개 많겠지. 먼저 거기서 시작해야 돼. 잠깐만. 상식이 없나요? 아니죠? 알죠? 우리 이거 개 많은 거 알지? 왜? 그냥 막 그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막 그으면 되거든. 막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엄청 많거든. 근데 답에 뭐라고 돼 있냐? M제곱 몇 개란 소리냐? 한 개. 한 개야, 한 개. 한 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그려주잖아. 그러면 엄청 많은데 저게 딱 한 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뜻이야. 답이 그렇잖아. 만약 여기서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범위를 물어보든 뭔가 다른 걸로 물어봐야 되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야? 얘가 한 개밖에 안 나온다잖아. 그래서 내가 저기다 뭐라고 해놨냐면 체크하시는데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체크해? 두 곡선의 위치 관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근데 물론 너희들은 이제 고정이를 계속 풀어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그냥 쟤 둘이 접하나 보다 이렇게 가긴 하겠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저 접점을 찾아야 되니까 관계를 찾아야 돼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그 두 개의 교점을 찾는 연습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야. 근데 왜 한다고? 쟤네들이 특수하지 않으면 값만 가질 수 없다고. m제곱 플러스 n이라고 n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데 값이 딱 하나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m하고 n이 결정된다는 소리인데. 이해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꼭 찾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과 플러스 5x 마이너스인데 위치 관계를 찾을 때는 두 개를 같다고 한 다음에 저 x의 개수가 몇 개인지로 판단하지. x가 두 개 나오면 두 점에서 만난다. x가 한 점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x의 개수 x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이항합니다. 2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x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8은 0이 이렇게 되죠. 따라서 x가 얼마에서 2에서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중근을 갖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위로 볼록인 저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의 좌표가 뭐라는 소리냐면 x가 2일 때라는 소리야. 그러면 당연히 x에다 2이니까 거기다 y의 값에다 대입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요 접점이 얼마가 되냐면 2, 얼마라고 적어놨냐? 2,4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직선이 저 2차 함수하고 요 2차 함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 접선의 방정식밖에 없는 거지. y는 얼마? mx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괜찮냐? 그러면 내가 원래 뭐 해야 돼? 판별식 d는 0이다. 써야 되지. 판별식 d는 0이다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2,4잖아. 공수 2를 알면 바로 풀 수 있냐? 어떻게? y-y1은 기울기 x-x1이다. 됐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 그럼 얘가 나왔지? 이 녀석하고 아무거나 붙잡고 판별식 d는 0이다 쓰면 되지. 이해됐냐? 그럼 누가 결정이 되냐? m 값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x절편, y절편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돼. 왜?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야. 문제를 하도 많이 풀다 보면 뭐가 생각이 안 나? 라고 어떻게 왜 연립하지? 이 생각 안 난다고. 아니 지금 들으면 선생님이 막 지랄하니까 알겠지만 니들이 풀 때는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꼭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빨간색하고 2차 함수 둘 중에 하나하고 판별식,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둘이 판별식 d는 0이다 하면 되지. 같다고 한 다음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나 붙잡아. 그냥 붙잡고 싶은 거 하고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 한 다음에 어차피 접하니까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생각은 실제로 잘 안 난다. 생각은 실제로 잘 안 나. 나도 이거 한 1년에 한 번씩 보면 잘 안 나. 이거 위에다 적어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는 이게 패드에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이 기록을 보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냥 이거 맨 땅이었으면 뭐야 쟤는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암기라고 잘 적어놔야 된다. 알았죠? 내가 잊어버리면 너희도 잊어버릴 거 아니야. 물론 너희들 머리가 내 머리보다 좋긴 한데 싱싱하잖아.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592번입니다. 이제 좀 무난합니다. 볼게요. 이제 좀 천천히 해야 돼. 너무 열냈다. 몇 개 남았냐? 나 오늘 끝내야 되는데, 이거.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니야. 다음 주면 다음 주 해주는 게 어쩌라고. 말 같은. 저희 시험도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아. 다음 교시가 있어요. 뭐? 다음 교시가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592번입니다. 보세요. 두근의 차가 6 이하라고 돼 있어. 6이 아니고 6 이하야. 두근의 차가 6 이하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아이디어를 떠올려봐. 제일 먼저. 근거가 계속 이건데. 그것보다 더 앞에. 근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야. K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K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미리 적어놔야 돼.
물론 여기에 필요하냐? 모르지.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냥 제낄 수도 있거든. K가 0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범위 안에서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뭔가 0이 걸려 있지 않냐? 0이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빠져 있잖아. 만약 얘가 답이면 얘는 상관없다. 얘도 상관없네. 그쵸? 아무튼 걸려 있으니까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알았죠? 2차 방정식이니까 K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됐나요? 두근의 차, 근각의 성계 이제 써야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K분의 4가 되고, 아니, K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죠? 6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곱해서 풀어야 됩니다. 잠깐 아시죠? 이건 제곱해서 풀어야 됩니다. 설마 모르지 않지? 나 더 안 한다. 더 안 해도 되지? 설마. 에이, 제곱하면 돼. 36보다. 이건데요? 아, 근데 이건 조심해. 됐죠? 야, 내가 풀어줄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해. 그래야 시간이 줄어들지.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선생님 열심히 잘 푸네. 난 집에 가서 풀어봐야지. 그럼 뭐하냐? 시간이 2배로. 내가 말했지. 수학 공부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몇 시간만 하라고? 3시간도 안 걸려. 내가 풀어준 것만 숙제로 하면. 그럼 오답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그것만 해도 1등급 나와. 여기 있는 1등급 받으면 다른 애들 받을 사람이 없네. 알았지?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지금 여기 봐봐. 이렇게 정신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 보시죠. 593번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죠. 봐봐. 원래 우리가 앞 챕터에서 뭐라고 나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나온다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원래 문제 나와. 앞에는. 왜냐하면 거기 부등식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뭐야? 부등식을 써도 되다 보니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 거야. 자, 누구 먼저 하냐? 써줄까? 1번, 2번. 1번식을 먼저 하냐? 2번식을 먼저 하냐? 1번 먼저, 2번, 2번. 아, 1번 먼저라고. 예? 2번 먼저 아니에요? 아, 2번 먼저 같다. 이제 2번이 먼저죠. 아니, 그 문자의 개수가 줄어드는 게 좋잖아요. 식의 문자가 많은 것보다는 문자가 적은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근 갖는 조건 하면 뭐만 나오니까 4분의 D죠? 그래서 4분의 D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D1 쓰면 어떻게 되냐면 2K-A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그냥 그대로 가면 되나요? 4K-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근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원래 저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항상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얘가 는영이잖아. 는영이니까 그 다음 식이 뭘로 바뀌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된단 말이야. 아, 잠깐만. 야, 안 된다니까. 너 자꾸 그러지 마. 네가 지금 제일 수업을 방해돼. 정신 차려. 봐. 너 아니면 분리한다. 저기 어딘가로. 중강의로 분리한다. 봐봐. 야, 원래 뭐라고? 원래 우리 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저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저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다고. 항상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이에요 라고 한 다음에 K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에서 K가 있고 K가 없는 것으로 분리한 다음에 는영 이렇게 푸는 게 루틴이야. 이걸 만약에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앞 챕터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야. 만약 이걸 공부 안 했으면 지금 이걸 내가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럼 앞 챕터 제대로 안 한 거야. 다시 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D가 0이고 그 다음에 K에서 우리가 앞 챕터로 바꾼 거야. 이게 2차 함수 파트지.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0이 아니잖아. 여기가 0이 아니잖아. 그럼 0이 아니잖아 지금. 그럼 얘를 쓸 수 없는 거야.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분리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라 안 했네.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볼게. 4K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얼마냐? 4A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이야. 4k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얼마냐면 2에다가 2a 플러스 2의 k의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여기까지 맞냐? 틀리면 산수 말해.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뭐 해야 돼?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원래 여기하고 문제가 달라진 거지. 얘는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4분의 d 2가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됐다 보니까 그때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죠. 근데 왜 K적으로 빠졌어요? K제곱 있었네? 진짜 말 잘했다. 여기에 빠진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플러스 얼마? 뭐지? K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되냐? 그럼 여기가 빠진 건가? 마이너스 잠깐 뭐냐? 그대로죠, 그대로. 얘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틀린 것 같은데?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그쵸? 네. 요거 넣어야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줘. 틀렸다. 3K의 제곱에 나머지 얼마냐? 마이너스 2에다가 2A 플러스 2의 K.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나머지 똑같은 것 같은데?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3K 제곱만 바꾸면 됐었구나. 네, 4분의 D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원리 자체는 알겠죠? 산수는 너희들이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593번도 생각 안 나면 생각보다 못 푼다. 이게 이런 거에 익숙한 애들은 항등식 나와서 딱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등식 갑자기 나오면 어쩌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좀 생각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너희 근해 분리 알지? 근해 분리. 근해 분리. 잠깐. 근해 분리가 원래 2차 부등식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함수에서도 나오는데 그 부등식 파트를 많이 머금고 있어. 2차 부등식을 머금고 있으면 2차 부등식 하는데 근해 분리 자체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너희 이런 거 알지 않아? 두 실근, 그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알아 몰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쳐. 이게 f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P가 있습니다. 이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첫 번째 뭐 하냐?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쓰니? F의 P가 0보다 크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축방이 뭐보다 크면 되냐면 P보다 큰 건데 축방 어떻게 구하냐? 축방 추계방정식 다시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지? 됐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근해 분리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가지 이제. 누구야? P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그럼 1번 동일하고 2번 동일하고 3번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축방하고 P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면 되는 거야? P가 더 크면 되는 거지. 알고 계시죠? 세 번째가 뭐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두 근 사이에 P 존재하면 어떤 거야? 이해했죠?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P인 거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FP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하면 되죠. 괜찮냐? 이게 우리가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야. 근해 분리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많아? 부등식이 되게 많지. 그래서 저게 부등식이 1차 부등식으로 나오면 앞 챕터에 나올 수 있고 2차 부등식이 나오면 뒤 챕터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냐? 요 정도. 그러면 화이팅? 아니네. 하나가 더 있다. 마이너스, 근데 이런 정도는 해야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대. 자, 이제 응용 버전이야. 요게 기본이고. 아니야. 멍 때리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다.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3이 있다는 소리야.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 대0보다 서로 다르네. 판별식 대0보다 크다. 서로 다르니까. 두 번째. 뭐 하면 되냐면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F의 3이 0보다 크다. 이거까지 하겠죠?
네 번째 누가? 축방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 범위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게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근의 분리. 알았죠? 이 정도. 밑에 것까지 보겠습니다. 밑에 근의 분리 두 번째. 화이팅. 네. 아니지. 화이팅. 알았죠? 595번 너희들 해봐. 아니, 똑같아요. 그냥 근의 분리야.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근의 분리 2라고 적어놨잖아. 그냥 근의 분리 2야. 그래서 너희들이 설마 내 머리 달고 살아.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596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실근의 부호인데, 실근의 부호 똑같은 거 아시죠? 실근의 부호. 지금 누구하고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얘네들의 그냥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국어를 못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2하고 0이 있고요. 3하고 5 사이에 있으니까. 저 그림 되겠나요? 나 더 이상 해설 안 해도 되니? 저 그림 되니? 그럼 뭐 하면 되냐? F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0이 0보다 작고 3이 0보다 작고 F5가 0보다 크다 하면 끝나겠죠. 판별식은 쓸 필요 있어 없어? 판별식은 쓸 필요 없어. 알았지? 왜냐하면 얘가 0보다 작다로 해가지고 이때 왜 판별식 안 쓰냐면 두근 사이에가 P가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진 게 무조건 존재하면 판별식을 다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왜 근데 실근의 부호라고 했대 얘는? 근의 분리 세 번째인데. 근의 분리 세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과부정 문제가 나왔네. 잠깐 쉬었다가 과부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